네, 51번 신축 이야기 해봅시다. 자, 갑수의 토지에 의린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됐습니다. 설명 중 틀린 거. 기억, 갑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토지 소유자 갑이 그 토지를 병한테 뭐해서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왜 없습니까? 물권하고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하지요. 그러면 소유권이 주고요, 소유권 물청이 종이면 주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죠. 누가 던진다? 현재 소유자가 던지죠.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 갑은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 못 던지죠. 누가 던진다? 현 소유자. 는 갑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갑이 병한테 건물 철거시키고 인도할 것을 약정했다면 했더라도 갑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뭐 기억이나 니은이나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 절대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단 신축한 을이 병한테 건물을 뭐하노? 매도한 후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무슨 등기요? 미등기. 대소에서 갑은 병에 대해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방해자는 누구예요? 무단 신축자입니까? 현재 살고 있는 병입니까? 병이 건물을 등기했든 안 했든 누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방해, 제거는 현재 방해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 현 점유자를 상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디귿짐은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전 소유자는 물청 못 던지고 전 점유자는 상대방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13조가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던지고 현재 소유자가 던지고 누구한테 던져요?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요? 현재 점유자. 리얼 무단 신축한 을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모는데도 퇴거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무단 신축했을 때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철거는 되고 퇴거는 안 되고, 그죠?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왜 외운지를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단 식재, 무단 신축, 무단 경작. 무단 식재면 뭐가 되고 부합하고, 신축하고 경작은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누구 거예요? 무단 신축자. 건물에서 나가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는 가능하다? 철거. 자, 옆에다 빌려줬어.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어. 임차인한테는 뭐는 안 돼도 철거는 안 돼도 뭐는 퇴거는 된다. 같이 기억하세요. 정답은 5번 디귿 리을. 다음 52번은 정답 1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 재활용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세금 걷는 게 목적.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다음 53번 갑니다. 53번 신축 관련 법정 지상권 설명으로 옳은 것 별표해 두시고요. 법정 지상권 반드시 나오죠. 자, 1. 건물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저당권 종에서 신축한 건물 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죠. 왜요? 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게 출발 있잖아요. 출발. 뭐 설정 당시. 나오면 딱 공식 대입하세요. 1번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뭐가 없어요? 건물 신축해도 여기는. 법지? 없죠. 여기만 있잖아요. 그죠? 없지? 없어. 자, 두 번째.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장 토지만 저당권 목적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했다. 법지 인정할까요? 네.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하고 몇 번? 3번 묶으세요. 자, 2번은 자, 토지 중 토지만 저당권 목적됐죠. 다시 건물이 뭐가 되고요? 철거되고 신축했죠. 네, 저당권 개수는 그대로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입니다. 근데 3번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지상금의 공동저당권이 뭐가 되노? 설정됐죠. 그럼 토지도 저당권 있고 건물도 저당권 두 개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죠. 그러면 건물 저당권이 날라갔죠. 그래서 법지가 없어요. 2번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죠. 저당권 몇 개? 토지 하나. 건물이 뭐가 됐어요? 철거되고 신축돼도 그대로 저당권 하나죠. 그래서 법지 있어요. 처음에 토지도 저당권, 건물도 저당권 두 개였는데 건물이 뭐가 되면 멸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 날라갔잖아요. 저당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그래서 2번, 3번 때문에 그 위에다가 단독 저당하고 무슨 저당? 그 판례 두 가지 적어놨죠.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저당권 개수가 그대로일 때는 뭐가 들어가고 법지 있고 저당권 균형이 깨지면 없어. 그러면 그 공동 저당권은 법지가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 법지 없지만 이제 그 뒤에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두 개 있었죠? 건물 날라갔죠? 그건 못 밖에 없는 거야. 빈 토지 저당권 하나밖에 없잖아. 없잖아 지금. 공동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일괄 경매가 기다리고 있겠지. 법지는 없는데 일괄 경매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뭐다면? 같다면. 자, 네 번째 질문. 동일 소유의 토지, 건물 중 토지만 타인에게 뭐하노? 자, 건물을 뭐하되? 철거하되. 다시 거기 이름으로 건물을 뭐하기로? 그럼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법지 인정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법지 인정되지요. 틀린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 미등기 건물을 대지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뭐예요?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어디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뭐예요?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죠?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토지 건물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럼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3번은 정답이 2번. 다음 54번 갑니다. 무슨 갱신? 자, 일반법 법정 갱신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 일반법 법정 갱신은 전 계약 동일합니다. 아시세요? 그 다음에 기간은 뭐가 없죠? 약정 없는 것으로 가. 그리고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통고. 그 왼쪽 오른쪽 거기 줄침 부분이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일반법 어디서는요? 일반법에서는 무슨 갱신이 되면 법정갱신이 되면 똑같아요. 전 계약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기간은 뭐가 없다?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갑도 뭐 할 수 있고 통고할 수 있고 을도 통고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특별법 가면 어떻게 바뀔까? 큰 흐름이야. 그냥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갱신 있겠죠? 자, 전계약 같아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다 달라져. 뭘까 여기는요? 주택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주택은 2년 본다. 2년 간주. 상가는 1년 간주. 그 다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갑은 통고를 못한다. 임대인은 X마스크. 누구만 통고한다? 네, 이것만 알아도 다 맞출 수 있다. 다 정리해드린 거예요. 거기 내용은 가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사유는 가서 각자 읽어보시고, 그러면 자동갱신하는 것은 전 계약서랑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은 기간은 뭐가 없는 것으로 가요? 약정 없으면 이쪽 저쪽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법은 2년 본다, 몇 년 본다. 싸울까봐 딱 찍어놓고, 그 다음 뭐야? 누구는 통과할 수 없고, 누구만? 그러니까 특별법 문제 풀 때 임대인이 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심이 가시면 돼요. 임대인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럼 거기 통고 보세요. 밑에 313조 전세권 소멸 통고는 갑이 했든 을이 했든 전부 다 몇 개월? 6개월 지나면 끝나죠. 우측에 635조 임대차 해지 통고는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하면 6월, 임차하면 1월, 동사는 이쪽 저쪽 5일. 그게 600이 1은 5다 그런 얘기예요. 600이 1은 뭐라고요? 5. 임대차에서 해지와 해지 통고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해지 통고하고 해지는 달라요. 이기분 연체하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해지. 도달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끝난다.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셔야 돼요? 해지 통고와 뭐하고 해지 구별해지 임대차 마칠 가능성 높아져요. 자, 54번은 4번. 법정갱신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자동갱신은 뭐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갱신은 등기해야지 대항할 수 있겠죠. 법정갱신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주 나옵니다. 간단해요. 법정자 들어가면 시험거리가 된다. 자, 법정자 아는 대로 써보세요. 맨 위에다가. 법정갱신 위에다가 아는 대로 써보라고요. 법정자 가지고. 다섯 개 나왔어요. 첫 번째, 미성년자 자녀분을 두신 분들. 법정 대리인. 시험에 취소 원인 종료 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취소 원인 종료 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려요?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인은 없어요. 성년 되기 전까지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니까 취소 원인 종료 후 법정이라는 말은 없어. 시험이 뭐라 나옵니까?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야함으로 취소 원인 종료 전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틀려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냥 휙 지나갔어? 확실해요?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야함으로 맞아요? 아니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예요? 종료 후에 하야함으로 취소 원인 종료 전 네?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지. 법정대는 취소 원인 종료 전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법정대는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피피 손잡고도 물어봐야 돼요. 법정대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복대를 선임할 수 있죠. 그럼 책임이 과실 책임 출발해 무과실 책임 받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되죠. 단 부득이한 경우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가요. 122조 가서 꼭 확인하세요. 법정자 아시겠어요? 법정 대리인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법정 추인. 결함 있는 상태에서는 해봐야 법정 추인이 아니죠. 결함이 없는 상태가 된 다음, 즉 취소 원인 뭐야? 소멸된 후 또는 뭐야? 추인할 수 있는 후. 취소권자가 하면 쭈르륵 다 법정 추인이야. 누가 할 때는? 근데 상대방 할 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지. 청하고 뭐야? 양. 만약에 사유가 나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청하고 양 고려놓고 찍으세요. 둘 중 하나야 정답. 그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세 번째가 법정 지상권.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살랐다. 반드시 나오겠죠. 네 번째가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일반법은 전계약 동일, 기간은 약정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 특별법 자동갱신 전계약과 같죠. 근데 주택은 몇 년 본다? 최단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본다. 상가는 최단기가 1년이니까 1년 본다. 찍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뭐 할 수 없지만 누구만? 임차면. 요 흐름만 알고 있어도 답을 맞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 사유 이런 거 가지고 잘 시비 안 걸어. 그 정도로 쪼존하진 않아요. 물을 게 많기 때문에 뭐 6월부터 1월까지 이거 장난치는 건 뭐야? 잘 안 나. 큰 흐름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야? 법정 뭐야? 해제. 법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뭐라고요? 아니 법정 해제가 계약이라고요? 상대방 동의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쪽에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뭐야? 단독행위죠. 아십니까? 단독행위. 단독행위 들어가면 법정해제면 원상회복 들어가죠. 손해배상 들어가죠.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그러면 합의해제는 단독행위 관련된 원상회복, 손해배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합의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대로 가면 된다? 그럼 합의했을 때 돈 돌릴 때 이자 붙여줘야 될까요? 왜요? 원상회복 조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원상회복에 돈 돌릴 때는 대금 이자를 붙여줘도 돼 있거든.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에 관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일방적으로 하는 조문을 갖다가 계약에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금 돌릴 때 이자 붙여줄 필요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없어. 왜? 단독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판례 가면 이자 붙여줘 안 붙여줘? 안 젖힌다 돼 있단 말이야. 그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제가 뭐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이 먼저 뭘 물어야 돼? 법정 해제를 묻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단독행위하는 내용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요?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고 합의한 대로 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5개입니다. 첫 번째 뭐다? 법정 대리인. 두 번째 법정 추인. 세 번째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해제. 자, 54번은 4번이었고요. 다음 55번. 다시 또 법정 사건 나왔네. 자, 위에 이게 이해가 되면 밑에 문제는 풀려요. 자, 다름이 아니고 미등기 건물을 대지 않게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때 매도인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인데 관습법 법지는
둘 중 하나를 처분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양쪽 처분이 아니고 뭐요? 한쪽 처분했을 때. 토지, 건물 두 개를 파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를 팔았을 때. 그럼 토지 건물 달라질 거 아니야. 이때 건물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 그럼 뭘 인정해준다?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토지 건물 몽땅 팔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사신 분이 토지 건물을 사가지고 뭐는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고 뭐만, 토지만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식상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때 이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다 팔았잖아, 지금. 다, 이 사람 누가 살고 있어. 을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뭐가 의지가 없으니까 건물 사용 의지가 없어. 단지 형식상 토지 건물 달랐을 뿐이죠. 따라서 이 갑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 뭐 인정할 필요 없다?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셨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는 얘기야. 관습법 법지는 양쪽 처분이 아니고 뭐다? 한쪽 처분해서 해가지고 토지 건물 달라져 가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을 때, 특약 없을 때 하는 얘기 아셨어요? 자, 다음 이쪽 봅니다. 등기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 얘기예요. 어디다가? 대지에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네. 설정 당시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럼 뭐 인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갑한테. 네? 이건 법률법지. 저당권 관련된 뭐요? 법률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이 프린트의 특징이 뭐냐면 헷갈린 것들 전부 다 왼쪽, 오른쪽 넣어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관습법 법지는 언제 한다고요? 양쪽 처분, 한쪽 처분. 관습법지는 토지 건물 중 하나를 팔았을 때 하는 얘기죠. 이건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고, 또 그 다음 상태에서 토지에 뭐 설정하면 토지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률 법지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네, 55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니은, 리을. 이거 맞춰보세요. 아시세요? 니은, 리을. 뭐라고요? 50번 몇 번? 아, 그래 됐어요? 밑에 보지 말고 니은, 리을. 네, 다음에 우측 갑니다. 단독 소유하고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네, 단독 소유에다가 쓸 말이 있습니다. 네, 공동 소유라고 적으세요. 단독 소유에다가 뭐 쓴다? 공동 소유. 위에다가 토지. 위에다가 토지가 공동 소유였다가 뭐로 바뀌었다? 단독 소유로 바뀌면 관습법 법지 인정합니다. 다시 공동 소유에다가 다시 또 공동 소유 주세요. 위에다가 토지. 토지가 공동 소유인데 여전히 무슨 소유면? 공동 소유면 법지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무진장 어려울 때 나올까 말까 하는 지문이야.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 그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벌써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쓸데없는 걱정. 나올까 말까 하는 지문들이야. 잘 안 냅니다. 15회따만 나왔었어. 몇 회 때? 그 이후로 이 지문 뜬 적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토지가 공동 소유로 출발했다가 토지가 뭐가 되면 단독 소유로 바뀌면
법정 지상권 관습법 법지를 인정합니다. 근데 출발이 공동 소유고 여전히 무슨 소유면? 공동 소유면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56번. 정답은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서 건물을 모은 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토지가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지문이 없죠. 여전히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단독 소유. 첫 번째 볼게요.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토지가 공동 소유죠. 그 지상에 갑수의 건물이 있었고, 자, 그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고 나옵니까? 토지가 뭐가 되면? 분할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가 단독 소유 아닙니까? 그죠? 또 밑에 건,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갑 단독 소유 토지만 제3자한테 뭐 했어요? 매도했죠. 토지가 무슨 소유예요? 단독 소유죠. 그럼 뭐가 인정돼요? 관습법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거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한 토지에 갑수의 건물이 있을 때 갑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 매매했죠. 토지는 여전히 무슨 소유예요? 공동 소유요. 그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가 무슨 소유가 되면, 단독 소유가 되면 뭐가 되고 인정하고, 공동 소유 때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 56번은 4번이었습니다. 자, 57번. 자, 위에 보세요. 01. 압류 전 유치권과 압류 후 유치권. 그 해당권 설정 후 경매를 위한 압류 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은 절차 경락인에 뭐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완벽한, 완전한 유치권. 무슨 권이요? 완전 유치권. 뭔 소리예요? 네. 시험장에서 그러면 저 부정행위로 돼서. 네, 오른쪽 거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한 압류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유치권. 이건 불완전한 유치권이에요. 왼쪽 건 뭐고요? 완전한 유치권. 오른쪽 뭐야? 불완전한 유치권. 유치권은 맞아요. 유치권을 인정하는데 경락인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 그 압류되기 전 유치권인지 압류된 후 유치권인지 알 수가 없죠. 보통은 가면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빨갛게 뭐가 붙어 있어? 유치권이라고 막 걸려 있죠. 그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압류 후 유치권은 전부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압류 전 유치권만 경락인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압류 후 유치권들은 전부 다 경매가 되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압류 전 유치권인지 압류 유치권 이것만 제대로 뭐 할 수 있으면 구별할 수 있다면 경락인은 굉장히 큰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유치권도 있고요. 그래서 유치권 붙어있는 부동산을 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야? 보통 뭐야? 그거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뭐야? 경락받으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는 꼭 네모난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네모난 사람들. 왜? 압력 행사가 어떤 데가 막 그냥 지들이 뭐 이렇게 여기 뭐 앞에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지들 전부 다 해요, 이게. 보호를 해주겠다 해가 들어와가지고 뭐야? 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냥 뭐 해버리고 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 어쨌든 압류 전 유치권은 유치권 인정받고 경락인에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이니까 이쪽 저쪽 다 대응할 수 있죠. 뭐는? 채권은 뭘 적어 적기는? 채권은 온이라고. 뭐라고요?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올. 채권은 온이.
자, 보시면 57번 옳은 지문은 2번. 채무자 소유 건물의 경매개시일정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 그러니까 후에 없다야. 그래요. 시험장 들어가서 모를 때 뭐 하자? 후 나면 없다로 간다. 저는 책임 안 져요. 모르는 거니까 바꿔내면 갑에서 봤을 때는 없다지만 을한테는 뒤집으면 있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문장 구성에 따라서. 근데 보통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 한다? 후가 나오면 보통 뭐야? 없다. 저당권 설정 후 주택 임차인 들어갔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을까? 없지. 왜? 저당 후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당권 후에 지상권 들어가면 경락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어. 아시세요? 후 들어가면 뭐 한다? 없다. 자, 57년 1번. 물건 점유전 관련돼서 채권이 뭐하노? 건물을 취득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 중 발생한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당연히 인정받고 점유 이전 과거 채권 가지고도 현재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유치권 되는 거니까 네? 점유와의 결연관계가 아니고 물건과의 결연관계예요.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그 물건 관련돼서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현재 채권이든 과거 채권이든 그 물건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보통은 어떻게 나와요? 물건을 뭐 하다가 그 물건을 점유 중 발생한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등은 맞지만 현재 물건을 뭐 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데 과거의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디 관련성이에요?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면 예?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과거 채권이든 무슨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 채권, 현재 점유, 유치권 인정되죠.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면 현재 채권이든 무슨 채권이든 과거 채권이든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보증권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유치권 공식이 뭐예요?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다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죠. 보증금은 그 물건 자체를 가지고 공격 들어간 거지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금 보세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 있을 때까지 유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이건 압류전 유치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채권할 수는 없잖아요. 채권이니까. 채권은 오운이고 물권 유치권은 뭐다? 올. 자, 다섯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유치가 생명이죠. 우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물상대의가 없잖아요. 유치하고 있던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권자는 불 끌어가야 돼? 불 구경 가야 돼요? 다 타버렸어. 화재 보험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가 없어서? 아니, 우선 변제권, 입장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저당권자는 불나면 불구경 가죠.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화재 보험금 없이 입장권 가지고 원래는 경락대금 입장권인데 바뀌었으니까 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장권을 경락대금 대신에 뭐로? 화재 보험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해야 돼요? 아니죠. 누가 압류좋다? 제3자가 압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밑에 유치권자 간접점이 있네요. 밑에 유치권자 점유는 무슨 점유도? 간접점유도 포함되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채무자는 절대 네버 점유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유치권자가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누가 아닌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요?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58번 가겠습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 판례 두 가지 있죠. 항변권 할 때 제가 맨날 강조하는 두 가지 판례가 그대로 있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그러면 중도금 전체가 이행지체일까요? 아니죠.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잡아서 이전 것만 보고 이행지체고, 잔금 기준 이유 못 준 중도금은 지체가 아니죠. 자, 두 번째, 한 번 현실 제공해서 뭐에 빠뜨렸다?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납권 항변권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네, 58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뭐 했는데? 교부했는데 을이 그 수령을 뭐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후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뭐하면? 청구하면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죠.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상대방권 항변권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꼭대기 위에 우측 판례를 낸 거예요. 자, 58번 1번. 항변권 붙은 대금 채권 가지고 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항변권 가졌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에 빠질까요? 항변권 있으면 뭐죠?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죠? 네 번째 지분은 원고 패소가 아닙니다. 원고 패소라는 것은 원고 전부 패소 아니에요. 법원 둘 불러다가 뭐라 그러죠? 싸우지 말고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패소 똑같습니다. 상환 급부 판결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선이행을 부담하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액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권?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과 5번 표시해 놓으시고 위에 판례 두 가지 읽어보세요. 항변권의 두 가지 판례 기억하시고요. 네, 59번. 점유자 비용산정권, 임차인 비용산정권. 밑에 59번 나왔네요. 203조 한 문제, 626조 한 문제. 자, 임차인 오른쪽에다 본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임차인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은 본권 맞아요. 채권 형태 본권. 자, 왼쪽에 점유자는 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203조 점유자 비용산정권은 본권이 없습니다. 본권 없이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본권 있는 회복자한테 돌려줄 때 쓰는 조문이 몇 조? 203조. 자, 우측에 626조는 필요비 나오죠. 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을까요? 이유는 채권이기 때문에. 또 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권리 채권이니까 주인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해야 되죠. 수선 유지는 임차인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임차인이 수선 유지를 만약에 지출하게 되면 네가 지출할 것을 내가 지출했으니까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필요비. 필요비는 즉시역 종료 후 반환시에요. 즉시죠. 유익비는 그럼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것은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죠. 유익비는 계약 종료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입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 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유입비. 근데 왼쪽에 203조는 뭐예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 아닐 때 뭐가 기억나요? 203조 할 때 뭐 떠오르는 이 스토리가 없어요.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그럼 갑이 병한테서 뭐라고 그래요? 위조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너도 무효 등기다. 즉 무효 등기,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없다. 갑이 병한테 공격하지요. 첫 번째, 등기 지워라. 반환입니까? 방해 제거입니까? 네? 방해 제거죠. 그럼 말소 등기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님 물권적이죠. 소멸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 대상이 안 되죠. 근데 말소하려면 짜증나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게 뭐야? 끝까지 얘기해봐. 진정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그럼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 다 소유권 기초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점유 내놔. 방해 제거일까요? 반환일까요? 그러면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203조 1항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고쳐낼까? 지출 즉시 이렇게 고쳐내겠지. 그죠? 반환이잖아, 반환. 반환 네 글자는 뭐죠? 점유 내놓으라 할 때 그때 필요비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출 즉시란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위에서 점유를 내놓으라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등기 소유자로서 자기가 자기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할 게 없었다 할 거란 말이에요. 달라고 할 때 그때 뭐야? 필요비 달라고 하는 거지. 즉시가 아니란 얘기죠. 어디를 보면 나와요. 오른쪽에 626조로 비교가 되잖아요. 다음 유입비 들어갑니다. 개량하기 위해 들어간 지출 유입비도 역시 반환시겠죠. 가액 증가가 힘드는 것은 필요비의 유입비예요. 유입비. 자, 선택 누가 합니까? 점유자 선택은 말이 안 되지. 회복자 선택. 또 사망은 전항은 필요비의 유입비예요. 유익비죠. 상한기간 허여 연장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203조를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시험 문제 내니까 잘게 썰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626조하고 몇 조하고 203조. 네. 그래서 59번은 정답이 2번. 임차인이 필요비, 유입비 지출했을 때는 몇 조의 문제예요? 네, 그림을 좀 달려볼게요. 203조가 있고 뭐가 있다? 626조. 두 문제짜리. 2편 물건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건 3편 채권 임대차죠. 요건 점유자하고 무슨 자 관계예요? 이거는 회복자. 이때 이 점유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 본권 없는 점유자였어요. 이 사람은. 여기 임차인은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본권, 임차권 점유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자, 여기 누가 있었다? 임차인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임대인이 있었다. 임대인이 팔아먹었다. 누구다? 신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자예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은 주인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여기 몇 조 들고서 203조 들고서 몇 조 들고서 자, 신소유자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주인한테 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임차인은 몇 조 문제예요? 계약관계에 있는 626조 문제이지 계약관계가 오면 203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은 몇 조 들고서?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역배기 늙어서. 자, 새로운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요? 그렇지. 채권이니까 오운이라고요. 누구한테만? 누구? 계약관계 있던 사람부터 공격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가능성 들어갑니까? 네? 만약에 무슨 권이 되면?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가죠? 그러면 유치권은 모임으로 물권이니까 뭐 밖에도 얘한테 유치권 못 주게 할 수 있는 것을 누구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달리 그렸을 뿐이야 지금. 그래서 거기 59번은 2번 X 건물 반환 청구하는 새로운 주인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의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2번 아니면 5번 둘 중 하나 찍어야 되겠지. 가로 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가 정답이라는 얘기겠죠.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59번은 기출문제인데 버릴 게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정답 몇 번? 2번. 네, 그 다음에 저당권, 일괄 경매 청구권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네. 왼쪽은 일괄 경매고 오른쪽은 뭐죠? 법정 지상권이죠. 근데 포인트는 이렇게 평면으로 놨으니까 같은 레벨이 아니죠. 사실은 일괄 경매 없듯이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법지 있고 없고 특히 X일 때 건물 철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나오죠. 없고 그럼 무슨 당시에? 건물 당시 같으면 뭐예요?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토지 경매 캔. 자, 60번 바로 갈게요. 갑은 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저당권을 뭐하노? 설정한 후 병의 토지를 기간 10년 약정으로 뭐 했어요? 임대했어요. 그럼 볼게요. 자기 토지 저당권 뭐하노? 그럼 이거네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다음에 누가 건물 지었어요? 병이 건물 지었네요. 그죠? 그러면 옳은 것 했어요. 을은 저당권에 기하여 토지 함께 병의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지만 토지 대가에 관해서만 우선권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는데 경매 당시 다르잖아. 그 뭐 할 수가 없어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을 저당권에 기하여 토지가 경매된다면 병을 위해서 건물 수를 하는 지상권이 설정됐다고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신축해봐야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법지가 없잖아요. 이번 틀렸죠. 세 번째, 병은 기간 10년 임차권으로서 을 저당권 실행한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볼게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 건물 신축해서 등기했다고 되어 있죠? 질문할게요. 저당권 등기가 빨라요? 건물 등기가 빨라요? 저당권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건물 등기가 늦기 때문에 경락인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아셨어요? 그래서 622조 1항을 보세요. 위에. 건물 소유를 목전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뭐하면 등기한 때에는 제3제에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빈 토지에 토지 임차권 받아서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뭐하고 등기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등기가 들어오면 건물 등기가 토지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죠.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 등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받아서 건물 등기해봐야 토지 관련돼서는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 자, 네 번째, 을은 저당권 실행 전 병에 대한 의사표시 갑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누구 문제예요? 갑병 문제죠. 자, 어쨌든 정답 몇 번? 3번. 622조 겨냥해서 낸 겁니다. 일괄 경매 법정 지상권 622조 종합적 낸 문제예요. 60번 3번. 다음 일괄 경매 갑니다. 일괄 경매 출발은 뭐죠? 아무것도 없었다. 법지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될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당시에? 거기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예요? 다르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면? 같으면 일괄 경매 캔. 그럼 일괄 경매 의무입니까? 캔입니까? 선택이죠. 그럼 일괄 경매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만약 일괄 경매 하더라도 경락대금은 두 가지 나눠놔야죠. 무슨 대금과? 토지와 건물. 어디만 입장해야 돼요? 건물 입장 못해요. 가시세요? 하기 싫으면 토지만 할 수밖에 없죠. 토지만 경매 캔했어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만 경매했어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왜 있어요? 법지가 없었잖아. 아니, 법지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뭐만 경매가 되면 토지만 건물 철거해야 돼요. 자, 밑에 61번. 옳지 않는 거. 정답은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뭐했다? 신축한 경우 일괄 경매 인정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경매 당시 뭐함으로? 다르다. 자, 5번 잘 보세요. 경매 결과 혹시 토지와 건물수 달라지게 되면 토지만 경매했다는 얘기죠. 토지의 경락에는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죠. 처음에 뭐가 없어서 법지 없다는 걸 전제를 했잖아요. 아시세요? 일괄 경매하고 법지는 한 세트. 자, 저당권 효력. 자, 왼쪽 저당 부동산 남녀가 있기 전 과실은 누구 거? 설정자 것. 저당 부동산 압류 후는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다. 됐습니까? 네. 62번 설명 중 옳은 것. 정답은 3번. 저당 부동산은 압류가 있은 후 과실은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누구?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상실을 뭐 해야지만이 통제해야지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조문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토지상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토지 건물을 뭐 하더라도 축조하더라도 그 건물에는 효력이 뭐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따라서 뭐야?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뭐야? 청구할 수는 없다. 아, 이거 잠깐 문제 잘못됐네. 이것도 맞게 해야 되겠네. 원래는 일괄 경매를 써야 되는데, 자, 틀리게 할게요.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지우고 건물의 대해를 지우고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세요. 건물에 대해서 지우고 뭐라고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틀렸겠죠. 따라서 거기서 그 건물에 대해 지우고 뭐라 적으면 돼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틀렸겠죠.
두 번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에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서 경매를 청구해서 토지 건물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디만 들어가요? 토지만 들어가지 건물은 못 들어가죠. 네 번째 심은 가압류가 먼저 있고 뒤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물권자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을까요? 이때 뭐 한다고 그러죠? 안분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가압류 채권을 임시로 한 거죠. 가압류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이때는 뭐 한다? 같은 순위로 봐서 뭐 한다? 비율에 따라서 뭐 한다? 안분한다. 근데 만약에 먼저 뭐가 있고 저당권이 앞에 있고 뒤에 뭐가 있으면 가압류 있을 때는 이때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이 뭐 하고요? 우선 변제받고 잔액이 남으면 누가? 가압류가 들어가요.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 뒤에 있으면 뭐 한다? 안분. 이럴 때는 다 먼저 주고 남으면 누가 들어간다? 가압류. 해코 한마디 중개법에서 하면 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지만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을 때 거꾸로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있고 저당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하면 자, 두 개만 봐. 먼저 이거예요. 앞에 두 개만 보라고. 내가 보지 말고 이거죠. 그럼 얘 먼저 뭐하고 우선 변제하는 거예요. 그 잔액이 남았죠. 그럼 누구 내보내요? 이 사람 나가시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받았잖아. 나가세요. 나갔죠? 그 다음에 잔액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저는 이거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액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안분 뭐 한다? 안분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쪽 거 합시다. 가하고 저 했으면 이거네. 그죠? 그럼 뭐 한다? 이 전체를 안분해버려. 얘도 뭐 하고? 금액을 안분. 그 다음 뭐 하고? 얘도 뭐 하고? 안분. 그 다음 뭐 한다? 다 뭐 한다? 안분하면 돼. 그 맨 앞에서는 또 다 받았죠? 내보내. 이렇게. 나가시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저당권 가압류는 이거죠. 그럼 여기 다 뭐 받고 모자라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분하면 저당권자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누구 빨대 좀 들어봐요. 빨대. 손 들어보세요. 빨대 보여요? 빨대 보여요? 네. 빨대를 여기다 꽂고 쪽쪽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뭐 찰 때까지? 내 금액 찰 때까지. 왜? 내 거 받고 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빨대 배당. 무슨 배당이요? 이 금액 찰 때까지 흡수하는 거예요. 무슨 배당? 네, 흡수 배당하고 받을 때까지 받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사이에 가압류 있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맨 위에 거 뭐 해주고 제일 먼저 다 변제해주고 잔액이 남았죠?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안분. 근데 이제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할 때는 일단 안분하고 맨 앞에서 내보내고 저당권자 안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못 꽂아서 빨대 딱 꽂아가서 자신의 금액 찰 때까지 흡수 배당. 이해됐어요? 그게 팔레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더라도 저당 목적물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어요? 자, 제3취득자가 나오죠. 무슨 자요? 자, 기억하세요.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사이에 제3취득자가 있다. 무슨 자가 있다? 자,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 이런 사람들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해요. 무슨 자요? 1번 저당권 중간에 혹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 전세권. 그럼 2번이 경매해도 전부 다 뭐가 되죠? 1번, 2번 경매되면 박수치고 뭐하라? 떠나라. 그럼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제3취득자는 자기가 그냥 경락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받아버린다? 두 번째, 다 못 받으면 앞에 거라도 지워. 대위변제. 그래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1번 저당권 사라지면 원래는 중간에 있었는데 슈퍼가 껴 있었잖아. 이런 낀 사람들은 죽는 거야. 낑겨서. 그래서 앞에 거 죽인 뭐야? 유리한 지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경락도 못 받아, 대위변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죠. 그럼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비용 상한 청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62번은 3번이었고요. 63번은 1번.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실행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딱 64번 갑니다. 자, 64번은 전세권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을은 전세권 취득하고 병이 저당권 취득하고 또 뒤에 정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전세권 제일 앞에 있죠. 그럼 정답은 3번. 누가 경매했어요? 정의. 2번 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럼 누구 전세권은 살아남아요? 을의 전세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병정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1번, 2번 중간에 낀 전세권이 아니고 뭐야? 1번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2번, 1번이 경매해도 이 전세권은 뭐 하잖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습니까? 단 전세권자가 배당을 혹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배당 받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64번은 정답 몇 번? 3번. 네, 65번 갑니다. 맨 꼭대기 제목이 무슨 대위? 물상 대위는 뭐하고 항상 한 세트? 우선 변제랑 한 세트. 우선 변제권 있을 때 물상 대위가 들어가죠. 해볼게요. 지상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자, 용인물권의 지상권 자는 경매권이 있을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해? 그런 문제 본 적이 없지? 뭐 지상권자는 혹시 치료, 지급이 요소입니까? 요소가 아닙니까? 요소가 아니란 얘기는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는 얘기죠. 혹시 유상으로 합시다. 뭐로 합시다? 그럼 지상권, 치료를 줬다는 얘기죠. 그럼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치료 반환 청구권이 있을까요? 아니, 있냐고?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상권자는 뭐 경매고 뭐 이런 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권? 경매권에만 있을 수가,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뭐 받을 채권이 있어야지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역권자, 경매권 전혀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어요? 네. 왜? 아니, 뭘 돌려받아. 전세금 지급하고란 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끝나고 나서 전세금 반환해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혹시 안 줄 걸 대비해서 무슨 권도 인정하고 경매권 인정했잖아요. 뭘 빠뜨려야 돼? 그럼 전세권 변제기 두 가지 변제일 때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야지 지체가 되죠. 반대 의무 이행이 뭐죠? 두 가지야. 목적물 반환 플러스 뭐요? 말소 등기 서류 제공해서. 그럼 뭐죠?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뭘 빠뜨린 다음에 지체 빠뜨린 다음에 무슨 권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매 왜 한 거예요?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위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도 물상 대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대 있다고요? 우선 면제권 있으니까.
아시세요? 유치권자는 경매권 있습니까?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사용, 수익권 포기하고 처분권만 있는 거 만들어내서 거래하면 안 돼요. 왜요? 물권 법정 주인은 종류 8가지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내용까지도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에서 제한물권 설정 가능해요? 네? 그럼 소유자가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권이 날라가 존속해요. 제한받죠.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그럼 갑이 을한테 뭐 하면? 네?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 수익 2가지 주는 게 용익. 그래서 용익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권을 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것도 제한물권이야. 담보물권이라고. 뭐 주는 게? 처분권 주는 게 담보물권이라고요. 담보물권 위에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한테 처분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해소하려면 그게 무슨 권? 경매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도 뭘 주는 거예요? 다 경매권 주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경매는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유치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5만 원 채권 때문에 벤츠를 유치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콕 찍으면 어떻게 돼요? 100보다 100보다 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하기 귀찮으니까 모아버린다 이거. 유치 부담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해 아셨어요? 그래도 뭐는 없다? 우선 면제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배당받고 남으면 그때 받으라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무슨 권이 있다? 왜 있다고? 왜? 아니라니까. 아까 사용, 수익, 처분권을 주는 게 담보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권 주는 경매권을 준단 말이야. 유치권자도 무슨 권이 있고 경매권이 있고 질권자도 경매권이 있고 저당권자도 경매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생명이야 여기는? 그건 점유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큰일 나. 거기서 아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 안 한단 말이야. 대신 무슨 변제는 없어요? 우선 변제 없어. 근데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뭐야? 우선 변제권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가 있어야지 뭐가 붙는다? 물상대의가 붙는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우가 있을 수가 없죠. 지역권도 없죠. 전세권은 뭐요? 경매권도 주고 모두 줘요. 그래서 전세권은 채권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으나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어서 물상 대의상 없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 있어서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주는 거예요. 그럼 응용하세요. 가등기 담보권은 물상 대위가 있을까요? 왜요? 네,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물상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빈 토지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고요. 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거기다 건물을 축조했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담권자가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할 수 없어요? 있죠. 토지는 달라졌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똑같아. 뭐랑 같아? 일괄 경매 얘기니까 뭐는 없어요. 법진은. 그러니까 빈 토지의 가등기 담보권, 아까 뭐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담보권 설정됐잖아요. 빈 토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경매가 안 돼요? 아니죠. 법정상권이 없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고 같았다. 그럼 법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가담법에도 법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는 경매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 보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우선 면제했으니까 무슨 대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65번은 정답이 2번. 매각대금에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물상, 대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왜 안 할까? 네.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자, 두 가지가 있네요. 매각 토지하고 수용 토지 두 가지로 해볼게요. 무슨 토지요? 자, 매각 수용이라는 것은 187조에 있는 뭐예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공영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수용했다 그 얘기예요. 자, 저당권 효력은 이 수용 토지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요. 왜 안 미칠까요? 네?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하면은 이거 다 절단되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용 토지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지 뭐.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용 토지는 경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대금이 없다는 거예요. 경락대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락대금 대신에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 보상금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금? 이 보상금 청구권 지급 인도된 다음에 안 되고 뭐 되기 전에 지급 또는 인도 전 가서 뭘 걸어놔야 돼요? 압류가 들어가 있다면 이 입장권을 어디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보상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특정성 그대로 뭐가 된다?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매각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네? 말이 없으면 미치겠죠. 이유는 뭐예요? 이건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전히 이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전히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경매하게 되면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경락대금 들어가서 360조 뽑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팔 때 여러분들 뭐 있어요? 에? 매각, 대금, 청구권이 있겠죠. 여기에 우선 변제, 물상대위를 과연 인정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여기다 물상대위를 하면 안 되지.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경락대금 존재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지. 매각대금에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 때는 그럼 보통 안고 살까? 안고 사지 않을까요? 매수인이 이 저당권 금액만큼 뭐하고? 제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무슨 대금? 매각대금에는 저당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번처럼 수용된 경우는 뭐예요? 가능하겠죠. 물상대위 기억해 두세요.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변형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상대위. 65번은 몇 번? 2번. 네. 다음에 66번 가겠습니다. 근저당 설명 중 옳은 것. 정답은 5번. 누가 경매 신청했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전히 무슨 저당 살아가는 거예요? 근저당 살아가다가 언제 저당권 된다? 경락대금 무슨 시? 완납시 들어갑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 채권이 확정될까요? 후순위는 경매 신청 시 저당권 전환돼서 부정성 들어가고
선순위는 위에 있으니까 거기 영향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선순위 계속 뭐야? 근저당으로 살아가다가 언제? 대금을 다 뭐 했을 때? 완납시.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들어갈게요. 67번. 네? 몇 번이 없다고? 68번 됐다고요? 번호가 뺏겼어요? 그럼 저 벌써 잘못됐구나. 몇 번? 68번. 계산 문제. 네. 갑을에게 1억 5천만 원 빌려주고 금전 채권 담보하겠어 을소유 X 부동산, 병소유 Y 부동산 각 1번 저당권 취득했다. 특징은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인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채무자 부동산하고 뭐요? 물상 보증인 부동산 나왔죠? 이때 두 가지 부동산을 같이 경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안분하지 않아요. 일단 어디서 다 받고 채무자 거 다 받고 모자라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 그래서 채무자하고 뭐가 나오면 물상 보증인 나오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그럼 채무자 부동산이 얼마가 나왔고요? 1억 2천 나왔고 Y 부동산은 8천만 원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1억 2천 다 뽑고 무슨 부동산에서? 채무자 부동산에서 모자란 것만 어디서 가면 된다? Y 부동산 물상 보증 가면 돼요.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것도 곱하기 나누기 하는 순간 안 돼요. 채무자일 때는 안분해요. 채무자 X, 채무자 Y일 때는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안분. 맨 꼭대기 368조 1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항이요? 368조 있죠? 없어요? 없어요? 조문이? 1항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채무자 X, 채무자 Y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채무자 X, 채무자 Y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왼쪽에다 뭐라고요? 채무자 뭐라고요? X. 채무자 뭐요? Y. X 토지, Y 토지 할 때 368조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또 판례 있죠? 네? 판례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쓰면 돼. 하나는 누구 거고요? 채무자 X고 하나는 뭐예요? 제3자 Y일 때 쓰는 거예요. 법 조문은 채무자 X, 채무자 Y, 채무자금만 가지고 놀 때 쓰는 얘기고 만약에 채무자 X, 제3자 Y일 때는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줄침 부분. 일단 어디서 배당받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전액 변제 받고 부족하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맨 위에 368조 몇 항? 1항과 아니야 1항만 비교한 거예요. 채무자 X, 채무자 Y 할 때는 안분하죠. 근데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이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한다? 채무자 거 다 받고 잔액 있을 때 제3자 토지 간다는 얘기예요. 좀 비교돼요? 368조 1항하고 밑에 판례 비교한 거예요. 67번 정답 5번이었고요. 네, 68번은 정답 역시 5번. 아니, 70번에 되나? 69번 정답 5번. 자, 채무자 X와 물상 보증인 Y가 있을 때 채무자 X 부동산의 후순위는 물상 보증인 부동산의 입장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 입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후도 입장할 수 있겠네. 5번 질문 읽어볼까요?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토지에 몇 번? 1번 건의당권 설정받은 후 무슨 토지 들어갔어요? 을 토지가 어디야? 채무자 토지 입장해서 채권 변제 받았죠? 채무자 토지의 누구는 후 순위 2번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토지 입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하고 제3자가 나오면요. 일단 전부 다 이렇게 X치입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자 후는 어디 못 들어간다. 물상보증인 입장 못해요. 근데 물상보증인 입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4번 보세요.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토지 1번 거당권 설정 받은 후 누구 토지 들어갔어요? 병. 물상보증인 토지 들어갔죠? 그럼 물상보증인 내 빚도 아닌데 내 부동산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무슨 부동산 들어가야 돼요? 아니 채무자 부동산 입장해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채무자 부동산의 후는 물상보증인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구는 입장할 수 있어요? 물상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68번은 70번, 69번이었죠? 5번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